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만재 9,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상세 설계를 거쳐 초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KDDX 구축함에 대해 궁금증이 많고 기다린 분들이 많은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존 만재 8,500톤급에서 9,000톤급으로 더욱 커졌으며 그만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KDDX 구축함과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 설계 종료식을 가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 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착수한 지 36개월 만입니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차기 전력 자산으로 운영될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국내 함정 중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적용했고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는 세계 최고급의 25메가와트급 초대형 추진 전동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첨단 자동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브릿지, 자율 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 항해,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KDDX 기본 설계의 HD현대중공업은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시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투함 체계 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의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정의 전투 성능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박용렬 HD현대중공업 특수사업부 전무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 50년간 해군의 선도적 함정 개발을 수행해온 경험과 한국형 함정 개발을 완료하자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KDDX는 대한민국 함정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K함정의 플래그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본 설계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실제 건조를 위한 개념을 정립했으며 상세 설계를 통해 구현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 하나오션의 수상함 설계팀은 사실상 HD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KDDX 구축함 상세 설계 역시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DDX 구축함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공 능력에 특화되어 분석을 많이 했으며 전 세계 해군의 수상함 중 최상 위급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함의 대잠 능력까지 보유하려면 대략 3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선체에 고정된 함체 소나와 길다란 줄같이 생겨 함선이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배에서 줄을 달아 깊은 바다로 내려서 탐지하는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깊이 탐지되고 함정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인데요. 현재 예인식 소나와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를 탑재하는 함정은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 구축함 두 종류밖에 없는데 아쉽게 세종대왕급은 후방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를 장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이 건조가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선 9척의 함정만이 예인식 가변 심도 소나를 장착한 함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서해는 바다가 얕아서 기존 음탐기 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며 남해 역시 기존 함수 소나와 신소재로 개발한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면 만족스러운데요. 문제는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입니다. 연안 함대의 주력인 호위함들이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만 끌고 다니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동해의 환경상 기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용 소나로는 200m 이하 수심에 있는 잠수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산체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데 두 체계는 무게만 30톤이 넘습니다.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는 구조적 특성상 바다 깊이 내려보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정조대왕암 건조시 선체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도크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려면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한 탈레스제 캡터즈를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버전의 경우 무게만 34톤인데요. 고정식 대형 저주파 함수 소나와 가변심도 소나를 같이 통합한 함정은 정조대왕함이 유일합니다.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특급도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않았으며 장비를 통합하려면 배수량이 최소 6,000톤 후반은 넘어야 하고 선체 후미에 상당한 공간을 배정해야 되는데요. 배수량 7,000톤급인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배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급을 새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으며 알레이버급에 장착하려면 함정을 재설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거나 미래에 보유할 함선 중 동해에서 제대로 된 대잠전이 가능한 함선은 새로 배치될 정조대왕함이나 개발 단계부터 정조대왕함과 동일한 대잠 장비를 갖추게 될 KDDX 구축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한국 해군의 수상함 중 동해에서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함선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60%로 줄이는 대신 중량과 최적을 절반으로 줄인 캡타스2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LIG 넥스원이 라이센스가 아닌 더 소형화로 설계되어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2,000톤급 이상 함정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에선 호세리잠함에 VLS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조시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 건조했으며 울산급 배치3도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정조대왕함과 KDDX 구축함이 대잠전 성능이 좋아도 동해 해상 분계선에 바짝 붙여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동해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부담이 없는 것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울산급 배치3는 16셀에 VLS 시스템만을 장착했기 때문에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울산급 배치3에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톤수를 볼 때 울산급 배치4는 배수량 1,000톤을 늘려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확대시켜 다목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